자, 오늘은 중국의 한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중국의 왕조가 어느 왕조였었죠? 그렇죠. 우리 찐나라였죠? 찐. 근데 찐나라는 시바랑제였던 진시황제가 너무 엄격한 법과만을 채택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면서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그 농민 반란을 이끌었던 어떤 영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진나라의 뒤를 이어서 한나라를 건국했던 거죠. 자,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이름이 방이에요. 방. 성이 유씨예요. 그래서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한나라 황제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의 본명은 유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방은 출신 성분이 귀족, 장군 출신이 원래부터였던 것이 아니라 농민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농민 반란을 더 이 유방이 잘 이끌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농민 반란 이끌었던 유방의 라이벌이 있었어. 자, 이 라이벌과의 그 전쟁에서 유방이 이긴 거예요. 그 라이벌도 나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초나라라는 나라예요. 초나라. 초나라. 이 초나라를 세웠던 이 라이벌이 누구냐면 이분은 맨날 귀족이어서 그런가 한우 고기만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한우가 아니라 항우예요. 항우. 자,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이 두 국가와 영웅이 한판 대결을 벌였고 결국 농민들의 지지 기반이 훨씬 더 두꺼웠던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통일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와 초나라와의 그런 전쟁들을 기록한 역사책이 초한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역사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빠라든지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오락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장기라고 있어. 장기. 자, 이게 이제 장기라는 응? 어, 게임이에요. 장기 설마 뭔지 몰라요?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장기예요. 그래서 봤죠? 장기 둘 줄 알아요? 쌤은 장기를 되게 잘 두거든요. 근데 이 장기 보면 여기 위쪽에 요게 한나라고요. 요 밑에가 여기 이제 초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가 결국은 이겼잖아, 유방이. 항우가 졌잖아요. 그래서 장기 둘 때 누가 먼저 하는지 이 중요한데 이 초나라, 초록 색깔을 한 친구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고수가 하수한테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한나라가 고수들이 했다는 얘기고요. 이 한나라가 결국 초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이 장기에 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가면요. 한나라 유방이 이제 통일했어요. 근데 군연제라는 거하고 봉건제를 적절하게 절충을 한 군국제라는 걸 시행했네요. 자, 우리 군연제하고 봉건제 배웠는데 이제 군연제는 예전에 누가 했냐면 진나라 때 했잖아. 진나라. 응? 자, 이제 진나라에서 했던 군연제. 근데 이제 군연제는 주로 이제 수도 주변을 이제 군연제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도 주변은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황제가 관리를 확연한 거죠. 근데 이제 봉건제는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어느 나라였죠? 주나라였죠. 주나라. 이제 주나라의 그 봉건제는 지방을 봉건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방은 주나라 봉건제처럼 황제의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친척들, 자식들을 지방의 제후로 삼아서 그 지방을
통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황제가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중앙만 하겠다. 중앙은 군연제, 지방은 봉건제. 이걸 적절하게 절충을 한 거를 군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국제. 그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유방이 초나라하고 전쟁할 때, 항우하고 전쟁할 때 지방의 군인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하고 나서 야 그래 야 지방 너희들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야 그 지방은 너희들이 통치해 알아서 해 이렇게 좀 쿨하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수도와 주변은 내가 직접 관리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할 거야 라는 군연제를 또 했기 때문에 둘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군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한나라 하면 딱 이 황제 한 명만 기억해도 될 만큼 자, 이 황제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해요. 자, 이름하여 한나라의 무제라고 해요. 무제. 이 무제. 무제가 무지무지하게 문제를 많이 나와요. 자, 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 때 황제 물어보면 그냥 무제 답 적으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한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일단 무제는요. 아까 유방 고조와 달리 군연제를 확대 실시했다. 그 군국제 안 하고, 즉 지방을 봉건제로 하는 거 요거 폐지하고 전국을 전부 다 군연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황제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대요. 우리 진나라 때에는 법가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는 유가 사상가들 죄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무제가 보니까 유가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거든. 야, 이 좋은 걸 왜 안 해? 그래서 유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충성을 유교에서는 중시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 그다음에 임금님에 대한 이거 중시하는 그런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잖아. 황제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나한테 다 충성하자라는 게 유교의 가르침인데 이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 황제에 충성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북방에 아주 흉측한 놈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세. 오, 노! 그거 흉노를 이제 공격을 해. 직접 공격. 그러니까 흉노가 내려오지 못하게 진나라 시황제는 만리장성까지 쌓았잖아요. 근데 한나라 무제는 무제 무식해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흉노를 직접 공격하질 않나. 남쪽에 있는 베트남 북부까지 점령을 하질 않나. 야, 이것까지 내가 용서하고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힘든 게 있네요. 무제의 정책 업적 중에 요거죠. 바로 고조선을 멸망시켰네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단군의 국가, 이거를 한나라 무제가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제는 전쟁을 많이 했고 또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는 얘기야. 근데 흉노를 공격은 했지만 정복은 못했죠. 그래서 저 흉노 새끼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 한나라가 얘네들이 완전히 몰아내고 멸망을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야 군사 동맹을 저 서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맺어보면 어떨까? 해서 서역지방, 이 서역지방이란 얘기는 서쪽 지역이에요. 자, 우리 한나라는 흉노의 동쪽에 있지만 서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으면 양쪽에서 흉노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지 않을까 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누가 좀 가야겠는데 가려면 흉노의 땅을 지나가야 돼.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 누가 할래?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할게요. 누가 했느냐? 세준이 아니고요. 장건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장건이 아주 그냥 패기 있게 서쪽 지역의 국가와 동맹을 맺으러 가는데 이때 서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대월지라는 나라예요. 대월지. 이름이 대월지예요. 근데 이 대월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흉노한테 대월지가 땅을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쫓겨와요. 쫓겨 내려가서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특히 흉노 애들이 대월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대월지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어디에다가 흉노 황제가 술을 마셨대요. 뭐에다가 술을 마셨냐면 왕의 해골, 해골 바가지에다가 술을 넣어서 마셨다는 거 아니었겠니? 자, 그 대월지 국민들은 이 흉노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한이 가졌겠죠. 이거를 장건이 알고, 이 한나라 무제가 알고, 야, 그러면 저 대월지 애들, 지금 흉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릴 텐데, 쟤네들은 분명히 우리가 동맹을 제안하면 받아들일 거야. 오히려 고마워할 거야. 자, 그럼 대월지로 가자. 동맹 맺으러 가자. 해서 장건이 가요. 자, 그러면 이 장건이 대월지로 가는 그 길을 한번 우리 교과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보세요. 자, 이제 한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여기 이제 장안이네, 장안. 자, 여기 장안. 그 장안에서 출발을 이렇게 쭉 하는 길을 따라가 볼게요. 자, 쭉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자, 위로 올라가서 흉노의 수도인 선우종에 여기에 도착을 하네요? 이거 뭐야? 대월지가 여기 왼쪽에 서쪽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흉노의 수도로 가요. 왜 이랬을까요? 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흉노의 땅에서 10년을 거주해, 10년. 1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살면서 흉노의 여인과 결혼도 해요. 거의 다 흉노 사람이 다 됐을 법도 한데, 이 장거는 역시 장씨라 그런가? 내가 저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왔던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은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해요. 자기 부인이랑 부하랑 탈출을 성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어디로 가? 대월지로 간 거예요. 대월지 가가지고 대월지 왕한테 제가 한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당신들의 철천지 원수 흉노의 공격을 같이 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했더니 대월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딱 한마디 얘기해요. 싫은데? 라고 얘기해요. 대월지가 동맹을 거절했던 거예요. 아니, 말이 돼? 아니,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대월지가 아니, 뭐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이 대월지가 자리 잡은 이곳이 옛날에 자리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더 따뜻하고 땅도 넓고 뭐 사는데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흉노랑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씨, 그래요? 할 수 없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돌아와요. 자, 돌아오는데 요새 이렇게 돌아가죠? 쭉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어디로 가니? 또 흉노로 가죠. 자, 왜 갔을까요? 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흉노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서 한 3년 정도 붙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흉노에서 막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한나라 장안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무려 간지 13년 만에 대월지에 갔다 왔던 장건이 돌아온 거야. 자, 이때 한무제가 야, 어떻게 된 거야? 대월지가 동맹을 맺겠대? 했더니 대월지는 싫다네요. 야, 그럼 뭐야? 근데 장건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월지에 갔더니 이 한나라의 비단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불티나게 팔려요. 또 대월지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단 팔아서 가져오면 한나라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 입장에서도 그래? 돈이 된다고? 야, 그러면 앞으로 자, 이 길을 통해서 비단을 팔자 해서 결국 이때부터 비단을 파는 길을 장관이
갔다 왔던 길로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하니? 실크 로드, 비단길이라고 하는 거죠. 비단길. 자, 다시 숙지 넘어가면요. 자, 뭘 개척하게 되었다? 원래 목표였던 대월지와의 동맹은 맺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던 것이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때부터 중국 동양과 또 서양 동서문화의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문제. 재정 문제 해결하기 돈을 전쟁하다 보니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없어. 그지야, 국가가. 그래서, 야, 보니까, 야, 돈 되는 게 있네? 야, 이거 없으면, 이거는 살 수가 없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전매해버려, 전매. 이 전매라는 거는 국가만 밑에 나와 있죠? 국가만 판매하는 정책인데, 뭘 전매했다? 소금과 철. 소금과 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돈 되는 거를 국가만 판매하는 전매 제도를 실시해서 재정을 좀 더 국가가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거를 누가 다 했다? 한나라 무제가 했다. 자, 근데 무제가 있을 때는 좀 잘 나가다가 한나라가 어떻게 돼요? 또 쇠퇴하게 되는데요. 쇠퇴하게 되었던 이유는 외척이 하나 있어. 외척. 자, 외척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외척은 여러분들 엄마 쪽 집안 얘기할 때 외자를 붙이죠.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 삼촌도 외삼촌, 숙모도 외숙모. 자, 이거는 이제 외가 쪽이야. 외가 친척. 응? 그러니까 엄마 쪽이에요. 한나라 왕은 성이 뭐야? 유씨죠. 유방이니까. 그러면 왕들은 유씨인데 엄마 쪽은 성이 다르잖아. 근데 이제 엄마 쪽의 파워가 굉장히 셌나 봐요. 그래서 엄마 쪽 중에 왕씨, 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왕망이에요. 왕망. 이제 왕망이 이제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씨의 나라가 아니라 왕씨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나라를 이 왕망이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대요? 신난 거야, 아주 그냥. 신났네? 그래서 뭘 건국했다? 신을 건국했다, 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왕망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왕망해요. 망해버려. 그래서 신나라는 잠깐 건국됐다가 왕망이에 의해서 건국됐다가 바로 망해버리고 또다시 한나라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신건국 이후의 한을 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한에도 광무제라는 황제가 있네요. 아까 그냥 하는 전한이 되겠죠. 전한 이제는. 전한에 무제가 있다면 후한에는 광무제가 있는데 이 광무제는 호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호족. 자, 호족은 어떤 세력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은데 호족은 그냥 지방 세력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방에 좀 군사력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얘네들을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데 호족들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광무제가 왕망이 세웠던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광무제도 성은 유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후한 시대에도 나름 뭐 발전하다가 문제는 이 호족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호족들이 후한이 건국된 다음에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갔던 거예요. 그 지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막 늘리고 향촌, 지방이야. 여기를 지배하며 관리가 되기도 했던 그 지방에 파워 있는 힘을 가진 이런 호족들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중앙은 환관과 외척의 횡포로 혼란에 빠졌다. 환관은 어떤 애들이에요? 환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내시들 있죠, 내시. 응? 황제님 옆에서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응? 황제의 여자들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환관이 되려면 뭘 하고 와야 돼요? 거세를 하고 와야 돼요. 거세 알죠? 남자의 그 소중한 데를 자르는, 야, 얼마나 끔찍하니?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하고 황제 옆에서 황제의 보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환관들이 목숨 바쳐서 아기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지내다 보니까 환관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야, 너 말이야, 그것을 너의 소중이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야, 나도 너희들을 믿고 의지할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이 황제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마치 황제인 양 권력을 막 부리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외척 왕망처럼 외척들, 여전히 황제의 엄마 쪽 가문들이 서로 막 권력 다툼을 해요. 이렇게 중앙에서는 환관과 외척들이 싸우고 있고 지방에는 호족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누구만 괴로워요? 농민들, 역시나 피 보는 거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야, 우리도 한번 뭉쳐보자 해서 얘네들이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두르고 도적대가 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요.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이게 가장 한나라 말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민 반란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의 영웅들이, 호족들쯤 되겠죠. 얘네들이 이 호족들도 보세요. 봉기를 일으킨다고 했잖아. 농민봉기, 호족봉기. 이런 봉기들을 내가 때려잡으마. 내가 이들을 다 싹 쓸어버리마. 해서 지방의 황건적에 난 호족의 봉기를 진압하며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 영웅들의 어떤 진압. 그 영웅들이 또 지네들끼리 싸워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그 나라를 세워버려. 이게 이제 삼국지가 되는 거예요. 삼국지. 여러분들 삼국지 들어봤죠? 유비, 관우, 장비의 그 총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또 영웅들이 나라 세우잖아요. 그 삼국지 처음 읽어볼 때 보면은 황건적의 난이 많이 나와요. 그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영웅들이 나타나고 그 영웅들이 또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 이제 삼국을 세우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나라 문화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화. 그러니까 그 한무제가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은 발전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원래 진나라가 진시황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진나라 때 분서 갱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책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불타버린 책들을 다시 복원하자라는 차원의 학문이 발전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훈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훈고학. 자, 훈고학. 불타버린 책들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을 경전을 해석하는 뭐 이러한 학문. 이걸 이제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학.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똑바로 바르게 해석하는 이러한 학문이 한나라 때 발전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한다? 훈고학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 역사책도 많이 편찬되는데 아주 유명한 역사책이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요것도 별표 하트를 뿅뿅 사기인데 자, 이거 누가 썼냐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사마시고요. 이름이 천인데 이 사마천이 이 사기라는 책을 정말 힘들게 이 책을 써요. 자, 어떤 또 스토리가 있냐면 사마천이 좀 친한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까 한나라 무제 때 흉노랑 전투를 벌이다가 이 친구가 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차피 진 싸움 항복을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항복을 선언한 친구를 한나라 무제가 되게 좀 열받아 했겠죠. 아니 끝까지 장수가 싸워야지 항복을 해. 그랬더니 사마천이 자기 친구다 보니까 친구를 좀 감싼 모양이에요. 전투가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나라 무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친구라고 그렇게 두둔하다니 해서 이 사마천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궁형이라는 응? 궁형이라는 형벌을 내려요. 거세하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남자가 궁형을 당하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환관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통은 궁형을 당하면 자결을 하거든? 근데 사마천은 자결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이 사기라는 책을 원래 아버지가 썼거든? 아버지가 이 책을 네가 죽기 전에 완성을 해달라는 유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이제 감옥에서 대단하죠. 어? 궁형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제 10년 동안 10년을 이제 집필을 한 거예요. 기록. 뭐를? 사기를. 그래서 탄생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예요. 대단한 책이죠? 한나라 때까지 중국의 역사책을 썼던 책이 사기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마천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중요한 책입니다. 사마천. 이분이 이제 궁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썼는데, 이 사기는 중국의 시작부터 무제 때까지 역사책을 쭉 정리한 건데, 주로 제왕의 업적, 제후의 업적, 지방 봉건제 할 때 제후의 업적, 그리고 또 주요 인물들, 즉, 이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책을 어떻게 썼냐면, 자, 쓰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자, 어떻게 썼느냐? 인물 중심으로. 자, 인물. 이렇게 또 하나 적자. 인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아주 특별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마천의 사기 형식을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인물 위주로 역사책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더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고라는 사람이 썼던 한서도 있는데 이제 사기를 좀 더 우리 잘 알아두시고요. 또 한나라 때 하면은 이제 종이 만드는 제지수를 만들게 돼요. 우리 지금 중국 글자를 그래서 한자, 한문이라고 하죠. 이 한나라 때 종이에다가 글자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었겠니? 그래서 이제 중국 글자를 또 한나라의 글자 한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비단계에 따라서 서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데 특히 이제 인도의 종교였던 불교도 이때 한나라에 들어왔고 이후에 중국은 또 불교를 또 많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 한나라까지 이제 한번 끊고 그 다음 우리 삼국지 이야기부터는 다음 중국 역사 배울 때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